또 우리가 투자 영역이라는 게 여러분들, 투자 영역에서의 그런 전략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략이라는 게 존재해야지만 하나의 투자 영역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하나의 투자 영역을 만들 때 있죠. 경우의 수를 미리 다 판단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전체 계좌에서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계산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1부터 뭐 5까지 다 나왔을 때 하나의 투자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막 진행하면서 전략을 짜면 안 돼.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장기 홀딩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장기 홀딩 영역. 이거 굉장히 웃기죠? 장기 홀딩이라고 하면 장기 투자와 같은 것 같은데, 장기 투자랑 뭐 가치 투자 이렇게 멋있는 단어가 있는데, 너는 대체 왜 장기 홀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간단합니다. 장기 홀딩 영역은 이렇게 말해서 장기 투자는 아니야. 장기 투자라고 하면 우리가 가치 투자로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그렇다면 영구 홀딩 영역이 더 가까운 거고, 그런 식의 투자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 홀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 홀딩 영역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적합한 종목이 어떤 것일까? 말 그대로 이제 장기적으로 홀딩한다. 그러니까 스윙 이상으로 홀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 홀딩 영역이거든요. 어느 정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가치 투자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투라고 이야기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알맞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이거부터 굉장히 중요해. 여기서 알맞는 종목은 첫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상패가 안 되는 종목이어야 해요. 상패되면 안 돼.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건데 상패되면 어떡해.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상패되면 안 돼. 그런 종목이어야지만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해, 그쵸?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그 대형 종목이라고 하죠. 뭐 주식으로 치면은 삼성전자 또는 뭐 SK 하이닉스, 코인으로 치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종목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높아야 돼. 수익이 커야 돼. 그래서 장기 홀딩에 적합한 종목은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상패되면 안 되고, 대형 종목에 비해서는 올라갈 때 수익이 커야 돼. 아니 도대체 그게 어떤 종목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의외로 간단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한다고 하면 무슨 1등 기업을 찾아라, 또는 수익이 가장 좋은 종목을 찾아라, 뭐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을 찾아라, 또는 정말 저렴한 동전주를 매집하라,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이런 건 진짜 처음 들어봤을 거야. 장기 홀딩에서 굉장히 적합한 종목은 애매모호한 종목이에요. 애매모호한 종목. 여러분들 진짜 처음 들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간만 해라. 왜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중간만 해야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별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 중간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근데 그 상태가 뭐예요?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애매모호한 종목일수록 상패가 안 된다. 진짜로 엄청나게 큰 대형주, 또는 뭐 엄청나게 나풀거리는 대작주, 저평가 종목,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죠. 상패율이 아마 제일 낮아, 얘가. 이 애매모호한 종목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목들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홀딩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거야, 이런 친구들이. 이 애매모호한 애들이. 다른 종목에서는 쓰레기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종목인 거죠. 그럼과 동시에 뭐가 있어요? 이걸 찾으면 되는 거야. 큰 거 한 방이 있는 애들. 예를 들면 그거야. 전체 상승장이 왔어. 그러면은 대형주보다는 얘가 더 수익을 많이 안겨줄 것 같아. 이런 것들. 또는 저 종목은 중간만 하는 종목인데 뭐 주식으로 치면은 그 회사에서 뭔가 연구를 하고 있어. 근데 그게 터지면 진짜 어마어마해. 대박 아이템이야.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걔가 이제 언제 날아갈지는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진짜 큰 거 한 방이 있다. 이런 종목들. 이 두 개가 아까 그 중간만 하는 애들과 큰 거 한 방이 있는 애들, 이 두 개가 고집합이 되는 애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 진짜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다 있어, 이런 종목이. 이런 종목이 장기 홀딩 영역으로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주식보다는 코인을 많이 이야기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코인 쪽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코인에서 이 중간만 하는 애들을 먼저 뽑아봅시다. 그런 애들이 뭐가 있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라고 보기에는 얘는 좀 약해.
근데 그렇다고 얘가 상폐된다고? 이건 말이 안 돼. 약간 그런 종목들이 있어. 생각을 해봐. 그치. 많이 나오네. 스테픈, 스레스홀드, 또 솔라나도 있고, 이제 도지, 리플, 폴리곤. 업비트에서 많이 보이는 친구들이야. 얘네가 비트하고 이더처럼 뭐 대단한 그런 종목은 아닌데 상폐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코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자, 그럼 이제 반대 영역을 봅시다. 한 방을 가지고 있는 애들 생각을 해봅시다. 얘네가 상승장이 되거나 또는 상승장이 되지 않아도 큰 거 한 방이 있어. 어떤 큰 호재면은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런 애 누가 있어? 도지시바 뭐 이런 거 있잖아. 도지시바. 왜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잖아. 뭐 마스크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럼 답 나왔잖아. 그쵸? 얘와 얘의 교집합이 되는 애들이 누구예요? 나왔잖아 지금. 딱 봐도 얘잖아. 얘 지금.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뭐 솔라나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폴카닷이 될 수도 있는데 누가 봐도 얘잖아 지금. 얘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크게 날아갈 거야. 왜죠? 일론 머스크가 밀어주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언제 달에 갈지 몰라. 근데 빨리 안 가니까 문제인 거잖아. 근데 모두가 다 알고 있어. 얘가 상폐되지 않을 거라는 거. 물론 이제 상폐될 수도 있지. 근데 그 확률이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매우 낮잖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시장에 조금만 있어 보면 다 알아.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상폐율이 굉장히 낮을 거란 걸. 그럼 그 애매모호한 종목이 뭐다? 장기홀딩에 적합하다. 코인 시장으로 치면 그게 적합한 게 뭐다? 대표적인 게 도지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얘기는 또 반대로 보면 뭔지 알아요? 도지를 여러분들이 다른 영역으로 투자를 한다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또 반대로. 장기 홀딩 영역으로 적합하기 때문에 다른 영역의 투자 방식으로는 손해볼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욕하는 거야, 도지를.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면 돼요? 여기다가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손익비 거래, 같은 베팅,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25% 되면 손절한다. 뭐 30% 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일단 뭐 하여튼 어느 정도 되면 손절한다. 이걸 만들면 되겠죠. 롱 방향의 포지션. 현물이면은 그냥 매수가 되는 거죠. 그냥 선물로 할 수도 있으니까 롱 방향의 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네 번째가 뭐가 있어요? 이걸 반복한다. 언제까지? 5000%의 수익률이 생기거나 아니면 시장에 큰 변곡이 오기 전까지. 이러면 된다고 했잖아요. 차트를 보지 않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특히나 상폐되지 않는 종목이라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 이제 현물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코인 시장에서는 굳이 현물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를 응용시키면 더 효과적인 방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인엠 같은 걸로. 코인엠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테더, 그러니까 달러를 담보로 해서 선물 옵션을 하는 게 아니라 코인을 담보로 선물 옵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도지라는 코인을 사서 해외 거래소로 넘기면 도지라는 코인으로 담보를 잡고 선물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레버리지로 영구홀딩과 같이 1배에서 많아봐야 3배로 이 룰을 응용시키면 되겠죠. 첫 번째 같은 베팅을 한다. 두 번째는 이제 선물이니까 1배에서 3배 레버리지를 사용을 한다. 대신 손절은 없겠죠. 청산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같은 자리에서 나머지는 같겠죠. 선물이기 때문에 베팅을 조금 더 줄여가지고 같은 베팅을 계속 포지션 진입을 하는 거예요. 롱 방향으로 저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서 대신 이건 선물이기 때문에 이제 청산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청산되면 어떻게 된다? 그냥 청산된 자리에 다시 진입하시면 된다. 같은 베팅을 같은 방향의 포지션으로 같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진입하시면 돼요.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5000%의 수익률이 생기거나 시장에 큰 변곡이 오기 전까지. 이런 전략으로 하는 게 뭐다? 장기 홀딩 방식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청산이 됐어. 그러면 이제 같은 시드를 또 75% 계좌에서 끌어오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진행을 시키면 되는 거야. 물 흐를 때까지. 대신에 얘는 어떤 큰 장점이 있죠? 익절을 하거든 큰 수익이 생기게 되겠죠. 큰 수익이 75% 계좌로 회귀되게 되겠죠. 그런 전략이다. 3패만 안 되면 되니까. 그리고 큰 거 한 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장기 홀딩 영역입니다. 꼭 도지시바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나는 그런 종목이 리플이 적당하다고 해. 그럼 리플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뭐 그런 종목이 솔라나라고 생각을 해. 그럼 솔라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영구 홀딩 영역에서 1비트 만들기를 하는 거, 그리고 테더 스윙 영역을 하는 거,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장기 홀딩 영역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에 제가 매집에 관련된 이야기도 드릴 거지만 그런 영역을 먼저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단타 영역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영역에 대한 구분 또는 전략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포모가 오는 거예요. 이거도 사고 싶고 저거도 사고 싶고 막 이러면서 다이소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또는 올라갈 것 같으니까 현물이든 선물이든 우르르 잡고 우르르 매도하고 우르르 선물을 포지션을 종료를 하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반복되는 게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되면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러니까 계속 시드는 우상향되지 않고 내려가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행운을 맞이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시장에서 버텨야 되는데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거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워렌 버핏의 제1법칙 돈을 잃지 말아라, 제2법칙 1법칙을 무조건 지켜라 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 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하면서 손실이 안 날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오래 남아있을 수가 있고, 시드는 어떻게 순환을 시키는 거고,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건지, 그리고 투자 영역에 따라서 전략은 어떻게 설정하는 건지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장기 이동 영역